90점 넘어야 되지 않냐, 뭐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지 않냐라고 하는데 1등급을 받으려면 제가 그 다음에 왜 안 썼어요? 몇 점이었을까요 작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85점이야. 잘했잖아요. 아니죠. 중학교 때 비하면 그렇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는 다 90 넘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히 뭐 80점 몇 이게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5점짜리 한 4개 틀려도 너는 학교에서 1등급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신도고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등급 비율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은 그나마 괜찮은데 2학년, 3학년 이제 선택 과목 많이 없는 미적분 같은 거 가면은 좀 아이들 많이 고생을 좀 하더라고요. 마음고생 합니다. 근데 이게요. 네, 커버에서 저기 신도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얼마나 학생 수가 좀 적어요?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절반 진짜요? 정도.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적어서 예를 들어서 뭐 1등급이 다른 데는 뭐 열 몇 명이다 그러면은 거기는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고3 아이를 보면은 신도 고3 내신 딸 때 미적분 뭐 정규 선생님 저 미적분 몇 등 했더라? 8등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규 8등 했어요. 잘했잖아요. 정규 8등 했죠? 잘했죠. 미적분 정규 8등 잘했어요. 잘했어. 저 3등급이에요. 네, 이렇게. 근데 그거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 거고, 고3 가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어쨌거나 80을 넘어야 되는데, 일단 신도고 문제가 그냥 문제집 많이 풀으면 많이 풀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아까도 봤다시피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빈칸을 메꿔야 되는 그런 형태, 개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개념을 알아서 뭐 범위도 작성하고, 뭐 X축, Y축 이렇게 제대로 그리는 그런 게 필요하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앞에 거 풀다가 이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그럼 우리 하나 어떡하냐? 그 말씀드렸다시피 100점이 목표가 아니니까 중하위권 아이들한테는 마지막 문제 접고 앞에 실수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4개나 틀려도 5점짜리 4개나 틀려도 1등급이면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모의고사 유형도 많이 공부를 해둬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개념을 제대로 해야지만 서술형에서 놓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 끝났으니까 넌 몇 점이야, 몇 등급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시험 진단표 같은 거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시험 끝난 아이들 자, 이리 와봐. 자, 시험지를 한번 같이 볼까? 이거 틀렸는지 보자. 자, 1번 왜 틀렸지? 하고 그 이유를 일일이 다 쓰도록 해요. 그래서 왜 틀렸냐 하면서 이제 틀린 문제 왜 틀렸지? 그러면은 이거는 다 계산했는데 마지막 연산이 틀렸어요. 그럼 다음에는 연산을 좀 꼼꼼히 하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뭔 짓을 했는지 이렇게 그 아이들 거 몇 개 저기 잔뜩 쌓여 있는데 이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마지막에 뭐 전체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이를 안 곱함 뭐 이렇게 규칙을 찾았는데 마지막에 숫자를 잘못 셈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하는 게 이거 보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몇 장 재밌는 거 절대값은 양수와 음수가 동시에 있다는 걸 착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게 본인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많은 것도 많아요. 지금 얘네들은 그 고작 2개 틀린 이제 좀 1등급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 잔뜩 쓴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다음 시험도 준비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에도 이제 뭐 서울대도 많이 갔고 제가 또 그 학생들도 가르쳤고 했는데 그래서 너는 우리 학원에 어떤 게 그렇게 좋았니? 뭐 교재가 좋았니? 아니면 시스템이 좋았니? 뭐가 제일 좋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 우진이라고 이번에 서울대 붙은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선생님을 믿을 수 있어서 제일 좋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믿었는데? 그랬더니 학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이제 한 문제가 잘 안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 될 때까지 풀어주더니 너 그거 못 풀면 가지마! 딱 이러면서 완벽하게 알 때까지 봐주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교재가 좋았다. 뭐가 좋았다. 뭐 이렇게 뭐 영상으로 뭐 주는 게 좋았다.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전날까지 틀린 거 계속 반복해서 옆에서 정성을 다해서 봐주시는 모습이 좋아서 신뢰가 생겨서 꾸준히 다닐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거구나. 저 다시 한번 공부했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네. 조금 그 문제 내는 방법이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요? 저희가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대성은 대성 부교재가 있고 예는 예 부교재가 있고 신도는 신도 스타일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공부를 해요. 근데 네. 그 공립학교도 선생님들이 바뀌잖아요. 5년마다 바뀌는 건가? 네. 그렇게 바뀌는데 선생님의 나름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바뀌면은 본인들 스타일에 맞게 또 바꾸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근데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해봤자 다른 데 어느 뭐 좋아하는 문제집 유형에서 베끼지 않고 그냥 그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재나 부교재 위주로 아니면 최근 모의고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최근 모의고사 분석해주고 교과서 변형을 해주는 게 그 학교를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중 문제를 풀어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최근 신도국 경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신도국에서 쓰고 있는 천재 교육 교과서라든가 부교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영어 선생님 기다리고 있어서 네, 일단 저는 빨리 빠져야 된다고 해서 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영어 선생님 전하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신도고등학교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정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영어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일단 수업을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12시 반 타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머니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제가 봤을 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어떤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 시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내신 준비를 해야 할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시험 구성하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시키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신도고등학교 시험범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르는 문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험범위 지문들 엄청 꼼꼼하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일단 첫째, 반복을 통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는 꼼꼼한 시험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외우고 그리고 그 외움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는 테스트들 예시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실어놓지 않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희가 문장을 외웠어요. 그러면 그 문장에서 제가 약간 학교 시험을 낸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 주요한 단어들을 한 5개만 주고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전체 문장을 써보아라 라든지 단어를 변형을 해서 왜냐면 변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변형을 해서 이거를 어디에 뭘 넣어야 될지를 골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지 또 어법적으로 틀린 것도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저분하게 문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세소한 거 막 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거 막 투 빼서 없은 거 찾으라 그러고 S 하나 안 붙인 거 이런 거 찾으라고 하고 그런 거 되게 복잡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되게 싫어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대비를 하고 또한 모든 지문에서 자 어떤 지문이 더 많이 나고 이런 거 아까 보셨다시피 없어요. 반반이에요. 교과서 모의고사. 그러면 교과서도 봐야 해 모의고사도 봐야 해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 교과서가 더 쉽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더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는 모의고사를 조금 더 많이 중점적으로 응용 문제도 더 많이 내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응용을 해봤자 난이도가 쉬워서 한계가 있지만 보통 등급이 갈리는 건 어디냐? 모의고사 지문 변형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예시 문제들도 다 어디? 모의고사에서 나온 제 예시 변형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대비를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없지만 서술형이 없다라고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풀이했던 예제처럼 저희가 서술형 문장 배열 아니면 영작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영작도 같이 연습하고 주요 문장은 무조건 암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베이스 캠프의 대비 과정 여기에 너무 깔끔하게 3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오늘들. 첫 번째, 클래스 카드를 통한 시험과 철저한 리뷰들이 있어요. 클래스 카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자기가 단원장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 저희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단원장 다 썼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이거를 제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을 학원에 와서 시험 보면 너무 시간 아깝잖아요. 그죠? 저희 그 시간도 아끼고 싶으니까 시험을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리뷰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1에서 5까지 외웠던 거 그 다음날에 1에서 5 리뷰 테스트도 들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시험도 봐야 하잖아요. 문장도 클래스 카드 통해서 배열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 맨날 핸드폰으로만
책으로만 이렇게 시험 보거나 컴퓨터로만 시험 보면 막상 쓸 때 아이들이 적응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저는 가끔씩 수업 시간에 지필 테스트까지 봅니다. 그래서 지필 테스트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쓰는 것까지 연습이 될 수 있게, 그것도 긴장 안 되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반복을 통한 이런 다양한 학습을 통해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쌓아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요 문장 암기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필과 클래스카드 같이 진행 후에 이번에 영장 연습까지 해봅니다. 영장 연습은 그 교과서에 나오는 메인 문법을 활용을 해서 꼭 교과서나 아니면은 그 모의고사 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내용 가지고 제가 예시로 영작을 해보아라 하고 문제를 내서 아이들과 함께 연습을 해요. 그래서 각각 제가 아이들이, 저희가 반이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아이들이 이 영작 중에서 어느 부분이 막히는지, 예를 들어 이 친구는 동사 변형이 막혀, 단수 복수 구분이 잘 안 돼서 자꾸 S를 빼먹어, 이런 거. 아니면 이 친구는 투부정사 활용이 좀 부족해, 투부정사가 인지 아니면 동명사인지 어느 걸 넣어야 될지 너무 고민해. 이런 것들을 제가 개별 특성을 파악을 해서 시켜줍니다. 다 따로따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그럼 어머니들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그럼 우리 애가 잘하고 있나? 저는 피드백 문자를 매일매일 보냅니다. 매일 수업이 끝나면 그날의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보내요. 자, 관리, 시험은 통과했는지, 숙제는 해왔는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까지 다 피드백 문자에 들어가 있어서 어머니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해서 거의 이렇게 했는데도 너가 못 외웠다고?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험을 못 보면 선생님한테 막 미안해하는 경우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캠프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영어 담당하고 있는 김선정 선생님이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다음 선생님께서 하실 거를 여기 넘겨놓을게요. 자, 혹시 뭐 영어에 관해서도 질문 있으실까요? 없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총 좋게. 몇 문제 정도 나와요? 시험 문제는 보통 30문제 나오고요. 30문제? 네, 시험 시간은 보통 한 교시를 다 기준으로 해서 50분 정도예요. 그래서 50분에 한 30문제 풀어야 된다 하는데 아까 봤다시피 문제가 되게 지저분해서 시간 분별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이제 다가오면 그 전에 모의 테스트도 보고 있어요. 제가 통합과학 특성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합과학은 서술형 대비가 관건인 것 같아요. 물론 선정구도 서술형이 35%거든요. 근데 심도구도 34%, 재작년에는 40%였어요. 그래서 서술형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서술형 대비만 좀 튼튼하게 쓰는 건데 애들이 그 성취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이렇게 쓰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 숙제를 해도 꼭 서술형은 안 해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도구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쓰라고, 자꾸 쓰라고 시키는 거니까 이게 서술형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야, 몇 점 받았니? 그러면 잘 몰라요. 객관식으로 하나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서술형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서술형 대비를 확실히 하면은 유리한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닌데 이 지문의 길이가 긴 문제가 많아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면 언어가 약한 애들, 과학은 특성으로 보면은 절반이 언어고 절반이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3까지는 언어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못하면 과학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3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수리도 좀 필요한데 이게 지문이 길어지니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애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꾸 긴 지문의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익숙해지고 문제 점수가 낮은 애들은 저거 과학 그렇게 예,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과학에서 수학을 얼마나 어렵게 쓰겠습니까? 기껏해야 열립방정식 정도 푸는 정도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면 2차 함수 푸는 정도예요. 대부분의 1차 함수로 끝나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대신 언어가 그 말이 그 화학에서 쓰는 단어들이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들이 아니라서 그 지문이 길어지면 이게 뭔 말하는 건가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해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익숙해지는 것밖에는 해법이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써보는 것밖에는 해법이 없어요.
파트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수학이 좀 약해요 하는 학생이 있으면, 예, 그러면 차라리 신도국어가 나을 수도 있어요. 국어를 고등국어를 안 하시다가 오게 돼갖고 이제 고등학교 뭐 모의고사도 보고 내신도 보면 등급제로 바뀌면서 자기 현실을 좀 깨달으면서 부모님들도 신경을 많이 받으세요. 공부할 때도 내가 분명히 다 이해했어.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없었어? 근데 시험 보면 그게 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국어 과목이 일단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좀 어려움이 겪는 것 같아요. 수학은 기호로 되어 있어서 내가 모르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영어도 외국어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데, 국어는 그냥 읽으면 아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한다고 해도 중학교 때처럼 기본 암기로 해결 가능한 거 한 60, 70% 정도? 나머지는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이라든가 처음 보는 글을 읽어서 독해 해내는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많이 이제 힘들어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해서도 영어나 수학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시간이 더 늘어나서 고등 국어에서는 국어가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늘어나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신도고에 관련해서 같이 이제 엮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린 전제를 깔아야 될 건 해마다 다를 것이고, 선생님들이 그냥 그때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결정하니까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몇 년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대체로 이렇더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이 좀 더 비중이 높고 서술형의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이 기조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서술형 답안이 좀 더 비중이 줄었었고, 제일 좀 시험범위와 관련된 것들, 이 학교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대성이라든가 뭐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선정이라든가 모의고사가 몇 개가 시험범위에 들어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부교재를 쓰는 선일여고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신도고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교과서를 시험 범위로 일단은 정하는 게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기조에 좀 맞춰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개개인별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서, 지금 두 자제분 다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다니고는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습니까? 뭐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이라는 걸 보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이렇게 분석 결과가 좀 나오셨을까요? 네. 거기에서 분석한 거와 맞물려 가지고 신도가 아까 말씀드린 거 문학은 이렇고 문법은 이렇다. 요거를 꼭 학생들 숙지시켜 주셔야 돼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네.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맨 처음 거로 돌아갑니다. 국어 공부에서 어렵다고 안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학, 영어가 고등학교 과정 가니까 되게 어려운 처음 보는 걸 배운다는 개념이 있는데, 국어는 처음 보는 걸 안 배워요.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단지 단어가 딱딱해지고 조금 심도 깊은 이런 문장력이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스스로가 공부할 때 국어를 자꾸 소개시켜요. 그것만 잘 잡아주시고 학생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고 성실하고 태도가 바르다, 그런 학생들이라면 신도고에서 크게 국어 때문에 머리 아프다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잘 이렇게 좀 삐뚤어지거나 조금 나태해진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 다른 과목이 아니라 국어에서 의외로 발목 잡히는 거예요.